2020년 11월 22일 일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정부 1.5단계 사흘 만에 수도권 2단계 조기 격상.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실시 이후 사흘 만에 2단계 격상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열흘 남짓 남은 내달 3일 수학능력 시험 전까지는 확산세를 반드시 잡겠다는 절박함이 더해졌습니다. 3차 확산에 소비 쿠폰 일시 중단. 방역 경제 위기 자초했다. 정부가 소비 쿠폰 발행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현실화하면서입니다. 코로나19 재점화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내수 부양을 이유로 성급히 대면 소비를 부추겼다가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 중단과 함께 소비 쿠폰별로 사용 여부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숙박 여행과 같이 국민의 이동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 쿠폰 등은 허용하는 시기입니다. 서울 세종 등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 지정.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처음 지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교제 특례지구입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랜드그룹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운영 중단. 이랜드그룹이 22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NC백화점과 킴스클럽 등 오프라인 점포 절반 정도가 휴점하거나 부분 영업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을 무력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암호를 풀지 못하면 문서 등 주요 자료를 모두 잃게 됩니다. 급격한 달러 약세는 미국에도 부담. 최근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차기 미 행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돼 달러 약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 환율도 내년에 달러당 세 자릿수가 될 것이라는 초강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파르고 일방적인 달러 약세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미국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민주당의 재정 팽창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달러 약세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수입물가 상승과 국채 소화에 부담이 되고 그들 자본시장의 비교우 유지에도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국의 반응도 변수입니다. 2018년 이후 가장 강해진 위안화도 이젠 중국 경제의 부담입니다. 환율 급락의 달러 산호차, 사상 최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대로 내려가자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자산가, 해외 유학생을 눈부모 기업들이 달러가 쌀 때 사두자며 달러 보유를 늘린 결과입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19일 현재 527억 800만 달러로 달러 예금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 인수 막으려 조현아의 3자연합 실탄 확보 나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강성구 펀드로 불리는 KCGI의 종속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2일 메리츠증권과 한진칼 550만 주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계약 시점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소식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때입니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결성해 조 회장과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대립 중입니다. KCGI 관계자는 22일 한진칼이 발행한 신주 인수권에 대비하는 것과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에 돈을 넣어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대급 OLED 출하. 내년은 더 좋다. 20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역대 최대치인 1억 2,435만 대의 OLED 패널을 출하해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5G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저전력 고화질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앞세워 고객 저변을 늘리고 후발주자와의 격차도 크게 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 전 1조 5천억 폭증. 신용대출 당장 내일부터 막힌다. 19일 기준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 354억 원입니다. 신용대출 규제 발표 전날과 비교하면 불과 7일 만에 약 1조 5,300억 원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DSR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조이겠다고 나서자 예상대로 시행 전 대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의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12일 1931개에서 18일 4082개로 뛰었습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려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지만 세계 1위 예약 노선은 서울 제주. 항공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입니다. 국경이 닫히면서 국제선 운항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그나마 비행기가 오갔던 지역은 어디인지 항공정보업체 OAG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11월 한 달 가장 많은 승객을 태웠거나 태울 예정인 노선 10곳은 모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아시아 4국의 국내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압도적인 1등은 서울, 김포와 제주도를 잇는 구간이었습니다. 11월 한 달 예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133만 석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강도 저탄소 발전 전략에 떠는 정유업계. 사업자 불안, 소리. 정부가 내달 중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을 70% 안팎 줄이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사실상 죽으란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름 수요 감소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방안이 확정되면 사실상 정유사업 퇴출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고급품 시장선 더 강한 삼성 파운드리. 내년 시장 점유율 40%. 대만 TSMC 53.9%. 삼성전자 17.4%.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 2위 업체의 3분기 점유율입니다. 매분기 TSMC와 삼성전자 간 점유율 격차는 약 35%포인트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초미세공정 분야에선 내년 두 업체의 격차가 20%포인트까지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이 20%에 못 미치는 한국 업체가 내년 최고급 명품 시장에선 40%의 점유율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군 집주행 기술력 확보의 상활. 물류산업 기반으로 확산될 것. 현대자동차그룹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중 하나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군집주행 기술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율군집주행 기술은 안전성과 연료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집주행은 자동차들이 열차처럼 동일한 간격을 두고 일렬로 주행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는 차량 사물통신 기술인 V2X를 이용해 앞차와 뒷차가 서로 가속 감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차량의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맨 앞차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 전체적으로 연료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꼭지다 청개구리 개미군단. 7천억 인버스 단체 탑승. 코스피가 연일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자 이른바 인버스 개미들이 통큰 베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꼭지라며 주가 하락 시 수익을 내는 상품에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아직까지 이들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인버스 상장 지수 펀드인 코덱스 200선 무림 머스트X를 5,847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에서 개별 종목과 ETF를 통틀어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 1위입니다. 일명 곱버스 곱하기 플러스 인버스라고도 불리는 이 상품은 주가가 하락하면 오름폭의 2배를 수익으로 얻지만 반대로 증시가 오르면 2배만큼 손실이 나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꼽힙니다. 되살아난 시멘트 세금 폭탄 악몽. 이중과세 반발.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멘트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원세는 지하자원 채광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자원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겹치며 올해 시멘트 출하량은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종 과세 법안까지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에 170조 원 쏟아붓고도 중국 메모리 점유율 0%.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4년 이후 1조 위안 약 170조 원 규모 기금을 자국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었지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금률 역시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무역 적자는 지난해 250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